자, 여러분 교재 45페이지에 38번, 9번 문제로 가는데 38, 9번 문제가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수의 가격 탄력성과 수의 소득 탄력성 두 수식을 이용한 문제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두 수식을 이용한 문제가 자주 출전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하나 38, 9, 40번이 비슷한 문제인데 우선 39번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0.9, 소득 탄력성 0.5이다. A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할 경우에 A 부동산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은 몇 프로인가? 이렇게 묻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선은 수식을 여러분이 새 수식을 암기가 우선 돼서 적을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A 부동산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 오죠. A 부동산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가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 A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습니다. 자, 이 값이 0.9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또 하나가 주어졌죠. 수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수식 두 개를 이용한 문제가 최근에 출제를 하고 있는데 자, 몇 번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소득 탄력성은 분모는 또 자극을 주는 소득입니다. 이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A 부동산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습니다. 이 값은 지금 문제에서 0.5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다 적지만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여러분 적을 필요는 없죠. 수식으로 바로바로 들어가면 되니까. 자, 우선은 요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2% 상승하고 소득은 4% 증가를 했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가격이 오르면 수의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수의 소득 탄력성이 0.5는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은 이 상품은 무슨 상품? 정상제. 0보다 크면. 그러면 정상제는 뭐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이 정상제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면 이제 계산 다 됐습니다. 첫 번째 수식에서 A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량은 얼마죠? A 부동산의 수요량 2%에 0.9를 곱하면 1.8% 뭐 한다? 감소. 1.8% 뭐 한다? 감소하고 이제 두 번째 수식에서 A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량은 얼마? 자, 4%에 0.5를 곱해주면 2% 증가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에서는 1.8% 줄어들고 두 번째는 2% 증가니까 결론적으로 A 부동산에 대한 수요량은 얼마? 1.8% 줄고 2% 늘었으니까 결론적으로 0.2% 뭐 한다? 증가한다. 여기 줄고 여기 늘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요량은 0.2% 증가한다. 따라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몇 번 풀어보시면요. 나중에 쉽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자, A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이 2% 상승했을 때 B 부동산의 수요량은 3% 뭐 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A, B가 나오면은 뭐가 되죠? 교차 탄력성이 돼요. 자,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자, 분모가 이렇게 상품이 A, B 두 개가 나오면 하여튼 교차 탄력성. 분모는 뭐죠?
A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는 B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 수요량 변화율, 이게 교차 탄력성인데, 자, A 부동산 가격은 몇 프로 상승? 2% 상승했는데 B 부동산 수요량은 3% 뭐였다? 증가했죠.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우선 플러스가 되겠고, 2분의 3이니까 얼마? 1.5. 자,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 가격이 오르면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서 홍차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커피와 홍차의 관계는 무슨 관계? 대체제.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두 상품은 대체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대체제 관계. 또 두 번째 니은 보시면은 소득이 5% 감소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 소득이 5% 뭐한다? 감소했을 때 수요량은 2% 뭐했다? 증가했는데,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값이죠. 5분의 2니까 얼마? 0.4. 0보다 작은데, 이렇게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이런 상품을 우리는 열등제.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은 열등제. 반대로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도 감소하는 상품은 정상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4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3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량은 우리가 5% 감소한 반면 임대 수요는 오피스텔 임대 수요는 7% 증가했다. 자, 우선 가격 탄력성인데, 자, 소형 아파트에 있어서의 임대료 변화율이죠. 자,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가 소형 아파트에 대한 뭐의 변화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는 것입니다. 그럼 몇 프로 지금?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량은 5% 감소하죠. 얼마? 2분의 1? 0.5죠. 0.5는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을 때 우리는 이 상품은 비탄력적인 상품. 소형 아파트는 이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비탄력적인 상품. 자, 여기에 대해서 교차 탄력성인데, 자, 소형 아파트와 뭐가 나와 있죠? 지금 오피스텔, 이렇게 상품이 두 개가 나오면은 교차 탄력성인데,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오피스텔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싸니까 오피스텔 수요는 뭐한다? 증가를 하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죠. 10분의 7이니까 0.7인데 이 수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우리는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대체제.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요, 요 값 계산하는 값도 물을 수 있어요. 요거 두 개 이렇게 같이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44번 문제로 갑니다.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5고 아파트 수요의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2일 경우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10% 인상하여 하면서도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오피스텔 가격을 얼마나 인상해야 되는가. 자, 밑줄은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게 키워드입니다.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자, 여러분이 수요 가격 탄력성과 수요 소득 탄력성 두 개를 이용한 문제는요, 19회와 24회 시험에 출제했고요.
수의 소득 탄력성과 수의 교차 탄력성 요 두 개를 이용한 문제는 작년 28회 냈어요. 근데 아직 출제 안 한 건요. 수의 가격 탄력성과 수의 교차 탄력성 요 두 개를 이용한 문제는 아직 출제 안 했거든요. 그 예를 지금 하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자, 우선은 수의 가격 탄력성을 보는데 아파트 가격 변화율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자, 수의 가격 탄력성 얼마? 예? 지금 얼마? 1.5가 주어졌고 교차 탄력성이 주어졌는데 자, 아파트 가격 변화율 아파트 때 또 상품이 오피스텔 이렇게 두 상품이 나오면 교차 탄력성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 2. 자, 그런데 결론은 뭐죠? 결론은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 여러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뭐 한다? 유지를 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자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때 아파트 가격이 10% 뭐 하면서도 아파트 가격을 10% 인상하면서도 결론적으로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의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해져. 그래서 첫 번째 수식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몇 프로? 10%에 1.5를 곱하니까 얼마죠? 15% 뭐 한다? 감소를 해요. 15% 줄어들고 있는데 이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자 한다면은 두 번째 수식에서 어떻게 돼? 15% 뭐 해야 된다? 증가하죠. 여기 15% 증가하고 여기 15% 줄어들었으니까 합치면 제로지. 제로라는 것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첫 번째에서 15% 줄었으니까 두 번째에서 15% 뭐 한다? 예? 늘어야죠. 여기죠. 오피스텔 가격인가? 오피스텔 수요량이 아파트 수요량이 15% 뭐 해야 된다? 증가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2는 0보다 크니까 무슨 상품? 대체제. 대체제라는 것은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니까 아파트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플러스. 자,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오피스텔 가격은 자, 오피스텔 가격은 얼마? 2분의 몇 프로? 15%니까 얼마죠? 7.5% 뭐 해야 된다? 인상이 돼야 된다. 7.5% 인상이 돼야 된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이용한 문제 아직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 자, 45번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45번 문제에서요 지문이 2번 빼고는 다 중요해. 2번 45번 2번 우리 교차 탄력성 개념이에요. 그러면 수의 교차 탄력성 분모는 뭐예요? 분모는 가격이고 분자는 뭐? 수요량이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수의 교차 탄력성은 특정 상품의 분모 가격 변화율에 대한 분자 관련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 자, 뭐뭇에 대한 나오면 앞에는 분모, 뒤에는 뭐다? 분자. 그래서 2번은 개념 맞는데요.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3, 4, 5가 중요한데 특히 1번, 3번 지문은
시험에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지문인데 여기서 정답을 1, 3번에서 많이 물어요. 최근에 계속 출제하고 있거든요. 4년 연속. 그래서 좀 주의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1번 지문 보시면은, 자, 1번 지문 보시면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뭐죠? 탄력적. 자, 이렇게 주어졌죠. 수요. 자, 이게 균형이죠. 균형. 자, 이런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요, 가격이 뭐 한다? 상승을 해요. 가격이 상승하는데 얼마 상승하느냐? 예? 비탄력적인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해. 근데 탄력적인 가격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상승폭이 이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뭐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 포인트.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항상 우리 잘 공부해 두셔야 되는데,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뭐보다? 탄력적인 것보다 더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탄력적인 것보다 더 뭐다? 크다. 더 오른다. 더 하락한다. 하여튼 더 크다. 요거 시험에 요 말의 의미를요, 항상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해놔야 되는데, 그림은 못 그려도 요 말은 잘 이해를 해놔야 돼. 그림을 출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에는 말을 출제하지. 하여튼 1번과 3번 지문은 진짜 중요하다. 자, 3번은 수요가 기울기가 급하면 또 마찬가지로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또 탄력적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또 최초의 뭐죠? 최초의 또 균형이 주어졌어요. 자, 3번은 공급이 뭐 할 때? 감소.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죠. 공급이 감소하면요, 가격은 상승하는데 얼마만큼 상승하냐? 비탄력적일 때 마찬가지로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폭이 커요. 탄력적인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상승폭이 작죠. 또 마찬가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상승폭이 더 크죠. 가격이 더 오른다. 3번 맞는 질문입니다. 1번, 3번 지문 잘 공부해 두시고요. 자, 4번 지문 보세요. 자, 4번 지문을 보면은 우리가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뭐일 경우?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면은 수평선. 자, 수평선. 하여튼 여러분, 수평선, 수직선이 나오면 예외입니다. 수평선, 수직선이 나오면 예외인데, 자, 수요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최초의 균형입니다. 자,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뭐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 주어지면 수요든 공급이든 관계없어. 수요든 공급이든 관계없이 수평선이 주어지면은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 자, 5번 지문 보시면은, 자, 5번은 우리가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면은 어떤 경우? 수직선. 수직선일 경우는 이렇게
고정됐죠. 수요량이 고정된 상태. 이 고정된 상태에서 우리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균형인데 공급이 증가를 한다. 자, 공급이 증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하면 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는데 문제는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또 수직선이다. 수직선일 때는 균형, 또 거래량은 뭐가 된다?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수요든 공급이든 관계없이 수직선이면 균형, 거래량은 불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 자, 47번 문제도 공식이 몇 개? 3개. 이런 문제도 아직 출제 안 했거든요. 또 중요한 또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은 0.5가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소득 탄력성. 자, 또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이 0.1 이렇게 주어졌고, 또 빌라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 자, 빌라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요 값이 얼마냐? 0.2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번은 공식 몇 개? 3개를 이용한 문제예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사람들의 소득은 매년 몇 프로? 10%. 소득은 10% 증가를 하고 아파트 가격도 몇 프로? 10% 상승할 경우에 아파트 수요량이 이전자, 밑줄도 또 밑줄은 아파트 수요량이 이전과 같아지려면 밑줄. 또 결론이 이거거든요. 아파트 수요량이 이전과 같아지려면 이전과 뭐하다? 동일하다. 아파트 수요량이 이전과 같아지려면 이전과 동일하려면 어떻게 변하느냐? 자, 첫 번째 수식에서 우선은 뭐가 돼? 가격이 오르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양변에 10%를 곱해주면 얼마죠? 5% 뭐한다? 감소한다. 그럼 첫 번째 수식에서 5% 줄었어요. 자, 두 번째 수식에서 0.1은 0보다 크니까 아파트는 무슨 상품? 정상재. 정상재일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 그럼 두 번째 또 수식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한다. 얼마? 10%에 0.1을 곱했더니 몇 프로? 1%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5% 줄어들고 여기 1% 늘었으니까 몇 프로 늘어야 돼? 4%가 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서 아파트 수요량이 4% 증가를 해야 돼. 4% 증가, 1% 증가하면 5% 증가했고 여기는 5% 줄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수요량은 똑같죠. 이전과 동일.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 수요량이 이전과 동일하다는 건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4% 증가되는데 0보다 크면 0.2는 0보다 크면은 아파트와 빌라는 두 상품은 서로 어떤 관계?
대체제 관계. 대체제 관계는 빌라 가격이 오르면은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니까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빌라 가격은 얼마? 빌라 가격은 얼마죠? 0.2분의 몇 프로? 4%. 자, 분모분자 10을 곱해주면 요게 되겠죠? 그래서 20% 뭐 한다? 20% 상승을 해야 된다. 4번. 자, 이렇게 수식 3개를 이용한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이 44번 문제와 47번 문제는요, 여러분이 새로운 유형의 문제니까 잘 기억해도 아직 출제 안 했거든요. 이런 걸 잘 풀어둬야 돼. 자, 48번 문제.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묻죠. 자,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다세대, 이렇게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상품 2개 나오면 교차 탄력성이에요. 다세대 주택 수요량의 변화율, 요걸 구한다. 얼마냐? 구하자 이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수식에서 뭐가 나오죠? 다세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나와요. 자, 박스 두 번째 보니까 다세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나오는데 소득의 얼마죠?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다세대 주택에서의 수요량의 변화율. 자, 공식은 이렇게 문제 조건에 따라서 쓰긴 봤었어요. 자, 그런데 또 보면은 첫 번째, 박스 첫 번째 보세요. 가구 소득은 몇 프로 증가? 10%. 가구 소득은 10% 증가를 하고 아파트 가격은 몇 프로? 아파트 가격은 5% 뭔다? 상승을 했을 때 다세대 주택 수요는 결론적으로 소득이 10%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결국 결론적으로 다세대 주택 수요는 몇 프로 증가했다? 8% 뭐 했다? 증가를 했다. 결론적으로 8% 증가했다 이 말이죠. 해석 그 박스 다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요 값이 얼마? 다세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6이라고 문제 박스에서 주어졌거든요. 0.6인데 0.6은 0보다 커요. 그럼 다세대 주택은 무슨 상품? 정상재.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 그럼 여기서 또 수식에서 뭐가 나오죠? 다세대 주택 수요량은 10%에 얼마? 0.6을 곱하면 6% 뭐 한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몇 프로 증가를 해야 돼? 결론은 8% 증가했는데 여기서 6% 증가니까 여기서 몇 프로 증가? 2% 증가하지. 2% 증가, 6% 증가에 결론적으로 8%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2% 증가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화살표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하면 뭐죠? 플러스다. 플러스인데 5분의 2니까 얼마? 0.4. 정답. 4번. 자, 4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사무실 수요 및 공급회에서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을 구하라. 하여튼 여러분 균형이란 말만 떴다. 여러분 문제에서 균형이란 말만 뜨면요. 균형이란 말만 뜨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은 서로 뭐하다? 같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균형이란 말 뜨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같다. 자, 그럼 표에서 균형 떴으니까 그 표에서 수요량, 공급량 같은 거 얼마? 수요량, 공급량 같은 거, 수요량, 공급량 같은 거, 수요량 80, 공급량 80 같죠? 그때 맨 왼쪽 보세요. 맨 왼쪽 임대료 얼마? 6만 원. 균형 거래량 80, 균형 임대료 6만 원.
시험에 이런 걸 내도 못 풀어요, 여러분. 왜? 이걸 모르니까 못 푸는 거야. 균형이란 말의 의미를 모르니. 이런 거는요, 5초도 안 걸리는데, 요거 시험에 냈을 때 요거 못 푼 사람은요, 80% 넘어요. 예, 이게 표 해석이 안 돼.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로는요, 고득점 맞는 사람은 80점 가볍게 넘어가요. 그런데 또 점수 못 맞는 사람은 40점 언저리야. 왜 점수 격차가 큰 줄 아세요? 점수 격차가. 여러분, 개론, 여러분 시험 치잖아요. 쳐보면은 평균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20몇 명 시험 치잖아요. 그럼 딱 개론 시험 딱 치면은 평균 얼마 나오냐? 40점이야. 40점. 예? 민법도 41점 정도 나와. 그러면 합격자가 약 25,000명 탁 나오는 거예요. 예,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예? 어느 정도 난이도 했을 때. 그런데 문제는 40점인데, 그런데 문제는 과락도 많다는 거예요. 왜? 개론이 평균 그 정도인데 또 고득점도 많거든요. 그러면 점수 차가, 격차가 너무 커요, 개론이. 그 이유는 이해를 했느냐, 암기했느냐. 그런데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 다 암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약간만 문제를 바꾸면 못 풀어. 네? 그 차이예요. 이해를 하면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문제 풀면 답은 찾아가요. 암기하면요, 약간 바꾸면요, 못 풀어. 그 차이.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9월달 모의고사 나오면요, 점수가 갑자기 이렇게 팍 뜨는 사람이 있고요. 점수가 계속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뜨는 사람은 공부 잘한 거예요. 7, 8월 달에. 왜? 이해를 이렇게, 모르는 문제를 계속 교재 보면서 이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면은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암기한 사람과 점수 차가, 개론이 어렵니 심리가 막 나와. 왜 개론이 어렵니 심리가 나와? 문제는 쉽게 내고 있는데, 출제원들은. 그럼 출제원도 문제 쉽게 내고 있어요. 그런데 개론이 작년에도 어렵다. 개론 작년에 점수 고득점한 사람요, 거의 80점 넘어가요. 근데 그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 푸는 요령을 몰라서 그래. 늘 얘기하지만요, 7, 8월 되면요, 잠수 타인 분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며칠 전에 강의를 했는데, 아니, 200명 수업 듣던 사람이 갑자기요, 한 몇십 명도 줄어서. 다 뭐냐? 이론 정리하기 위해서 잠수 탄다. 문제는 풀고요, 틀린 것만 체크한데, 그건 뭐라고 하고 나와. 나중에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또 9월 가면 더 타. 여러분, 1월부터 6월까지는요, 예? 이때 놀아도 이때 놀아야지. 가장 중요한 지금 107일 남았는데 이때 놀면 안 돼요. 7, 8, 9 이때 한 번 나와야 되고, 놀아도 언제 놀아야 돼? 6월까지 잘 놀아야 돼. 근데 여러분 1월, 6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이때 어떻게 돼? 놀아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학원, 저 독서실에서 10시간 공부한 건 학원에서 한두 시간밖에 안 돼요. 집중력이 차이에요. 학원 간 사람 그래서 거의 대부분 떨어지잖아요. 저리 독서실 간 사람이. 왜? 중요도를 모르잖아요. 뭐 나올지. 예? 지금 표시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좀 열심히 좀 보라고, 이런 거는. 안 해주면 안 볼까 싶어서. 그런 걸 좀 잘 보시고, 그래서 이 표시 좀 해준 거는 2번 정도 한번 문제 바뀔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 51번과 52번 문제가 또 비슷한 건데, 요 말만 좀 바꿔서 출제하거든요. 51번과 52번. 자, 52번 문제를 또 한번 가는데, 최근에 계속 우리 나오면은 이런 형태인데, 말을 약간 바꾸면서 수식만 바꾸면서 출제를 해요. 자, 같은 문제입니다. 52번으로 갑니다. 다음 조건에서 A 지역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 그러면 시간이 경과했죠? 경과를 했는데, 시간이 경과했을 때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변화인데, 자, 여러분이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은 이런 그림이거든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 QS가 얼마로 주어졌냐면 2P로 주어졌죠? 거기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수요는 얼마? 수요는 Q, D, Y는 얼마죠?
900 마이너스 P. 이게 최초의 균형입니다. 최초의 균형. 자, 그러면 최초의 균형을 구해보면 얼마죠? T 시점. 자, T 시점에서 균형을 구할 때는 균형은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수요량 얼마죠? 900 마이너스 P가 수요량. 공급은 얼마? 2P. 수요량 공급량 같다. 마이너스 P가 5변 가면요. 2P에 P를 하면 3P는 얼마죠? 900. 그럼 P는 양변을 뭘로? 3으로 나눠줬더니 얼마죠? 300. 그럼 균형 가격은 300이죠. 그럼 이것을 이게 대입시키죠. P 자리에 대입시켜주면은 균형 거래량은 301을 곱해주면 균형 거래량은 600. 균형 가격은 300. 이게 최초의 균형이야. 그런데 이게 최초의 균형에서 시간이 경과할 때는 뭐가 이동했다? 수요 곡선이 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수요 곡선은 Q2D가 주어졌죠. Q2D가 얼마로? 1500. 900에서 1500 가니까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이 점이 뭐죠?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뭐다? 균형. 그럼 균형 가격은 뭐 했다? 상승했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T 플러스 1 시점, T 플러스 1 시점이죠. 이때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은 수요량은 얼마죠? 1500 마이너스 P가 수요량. 공급은 변화가 없네요. 2P. 넘어가면 또 P와 2P니까 3P는 1500. 양변을 또 3으로 나눠줬더니 균형 가격은 500. 균형 가격 500이면 균형 거래량은 1000. 여기 균형 거래량 1000, 균형 가격은 얼마? 500. 그럼 얼마? 300에서 균형 가격은 500으로 200만큼 상승했고 균형 거래량 600에서 1000으로 얼마? 400만큼 증가. 2번 정답. 하여튼 말을 약간 바꾸든지 숫자를 바꿔서 출자입니다. 51번도 숫자만 바꿨잖아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자, 5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표는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대별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균형 시장 가격은 얼마냐? 기억에 균형이 떴어요. 그럼 균형 뜨면 빨리 또 표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수요량 공급량 같은 걸 찾아봤더니 30채 같은 거 왼쪽 봤더니 균형 가격은 평당 얼마? 400만 원이 우선 기억이 돼요. 예? 400만 원. 그리고 또 니은 갑니다. 공급자, 쉼표 뒤에 공급자가 40채의 아파트를 다 팔려면 가격은 얼마로 결정돼야 하는가? 자, 공급자가 40채의 아파트를 다 팔려면요. 시장에서 수요량도 얼마가 있어야 돼? 40채가 있어야 다 팔리지. 그럼 수요량 두 번째 칸 보세요. 두 번째 칸 수요량 40채 있는데 어디 있죠? 40채 찾았죠? 거기 왼쪽 가격 갑니다. 얼마? 200만 원. 2번 정답. 표 해석도 못해서 틀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런 거 시험나면 5초에 풀어야 됩니다. 자, 55번, 6번 문제인데 이 얘기거든요. 자, 55, 6번 문제는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가격은 상승하죠. 그럼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뭐 한다? 가격은 뭐 해요? 상승을 해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해. 또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뭐 한다? 또 감소해도 가격은 항상 올라요. 그러면 또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이 감소해도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을 하게 돼 있어요. 또 반대로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감소하면은 가격은 뭐 한다? 하락을 하고 또 공급이 뭐 한다? 증가해도 가격은 또 하락을 하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균형 가격은 또 항상 하락을 한다. 이건 항상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두 문제 중에 하나 풀어볼까요?
6번 문제 볼까요? 어떤 지역의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을 물어요. 자, 하락입니다. 그럼 요거네요. 그럼 보기에서 뭐 찾아야 돼? 하락이니까 수요가 감소하든지 공급이 증가하는 걸 찾으면 돼, 보기에서. 그럼 1번. 자, 지금 아파트잖아요. 대체적인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면은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요. 싸면 사야죠. 수요가 증가요.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 1번은 상승이에요. 2번. 아파트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은 쾌적성이 높아져서 수요가 증감으로써 가격 상승. 세 번째, 건설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면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공급이 요거죠? 증감으로써 가격 하락. 3번 정답. 네 번째, 가구 소득이 증가를 하면은 아파트는 정상제니까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뭐다? 증감으로써 가격 상승. 그리고 지역 내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하면은 뭐 한다? 인구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자, 57, 8, 9가 또 같은 유형이거든요. 자, 57, 8, 9인데, 자, 항상 여러분이 이런 걸 알면 돼. 여기에 균형이거든요. 자, 이 점이 균형이야. 여러분, 항상 요거 균형이라는 걸 명심하고요.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하잖아.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니까 이 점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수요가 뭐 한 경우? 증가하면요. 요 점선 위로 가면 가격은 상승. 요 점선 오른쪽 가면 거래량은 증가해요. 그러면 또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점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럼 공급이 감소를 해도 뭐 한다? 가격은 위에 있으니까 상승. 거래량은 왼쪽으로 가니까 감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수요,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공급이 하면 균형이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또 밑으로 가니까 하락. 거래량은 증가.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은 거래량은 왼쪽 가니까 감소하지만은 가격도 밑에 있으니까 하락. 이걸 잘 활용하면은 그래프 안 그래도 답은 쉽게 찾아 들어가는데, 이걸 잘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서 57번 문제 한번 갑니다. 자, 57번 문제 보면은,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한다. 요거네요. 요거 57번은 요 얘기네.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항상 하락하죠. 그럼 요 한번 요걸 밑에 볼까요? 수요가 뭐 한다? 감소. 수요가 감소 요거죠. 공급이 증가. 요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럼 요 다 밑에 있으니까 가격은 항상 하락을 하는데, 뭐가? 이쪽 가면 거래량 감소, 이쪽 가면 거래량 증가니까 수요의 감소폭과 공급의 증가폭에 따라 균형 거래량은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다?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다. 2번 정답. 증가폭을 감소폭 갖고 따지면 돼. 그러면 58번 문제를 우리가 하나 보는데, 이번은 또 마찬가지 수요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수요, 공급이 주어진 이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의 감소폭이,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그림을 보면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클 경우에는 여기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고 균형 거래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요거 아까 여기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요거죠. 균형 가격, 요거 두 개잖아요. 균형 가격은 항상 하락을 해요. 그런데 뭐 수요의 감소폭, 줄어드는 수요의 감소폭이 증가하는 공급의 증가폭보다 요게 더 커요. 크면 어떻게 돼? 요게 더 크면 균형 거래량은 뭐 한다? 감소하겠지. 그걸 그림을 그린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봐요. 어디가 감소폭 증가폭, 어디가 크냐 작냐. 자, 59번 문제 보시면은, 자, 1번 보면은요, 수요 공급이 불변. 자, 1번 지문 보시면은 수요 공급이 주어졌는데, 공급이 뭐다? 불변이에요.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뭐한다? 감소. 1번 정답인데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해. 상승이 아니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요것만 보면 되죠. 이번 두 개가 아니라 요것만 변했잖아요. 자, 요 점에서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 최초의 균형이, 요 균형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수요가 감소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우선은 밑에 있으니까 가격은 하락을 하고 왼쪽으로 가니까 뭐다? 거래량은 감소한다. 그 얘기예요. 2번은 어떻게 돼? 2번은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뭐 하는 경우? 증가. 그럼 공급만 증가해요. 요거잖아요. 요것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가니까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밑에 있으니까 균형 가격은 하락하죠. 그게 2번이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3번은 어떻게 돼? 3번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보면은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진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의 증가가 뭐보다 크다?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그림은 이런 경우인데 이 경우에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상승한 게 3번 지문이에요. 그러면 한번 요걸로 따져볼까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요거죠. 공급 증가 요거네. 요 두 개를 묻는 거예요. 묻는데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둘 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균형이 다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항상 증가해요. 거래량은 항상 증가하는데 문제는 수요의 증가폭이냐 공급의 증가폭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고 하락할 수 있는데 뭐가 크다 지금?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이게 더 크니까 가격은 위로 올라가지 상승하지. 그 얘기예요. 요걸 잘 활용을 하면은 그래프 안 그려도 답 찾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방법은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게 쉬우면 그래프 그려보시고. 그런데 59번처럼 1번이 답이다 하면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린 꼭 혹시나 이런 게 있어요. 시간 전략을 해야 됩니다. 60번. 어떤 지역에서의 토지의 시장 공급량은 얼마다? 300. 300이다. 토지시장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 자, 또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공급이 주어졌는데 공급량이 얼마죠? 300으로 주어졌어요. 자, 지금 현재 수요 곡선은 얼마? Q1D는 500-2P. 이게 바로 최초의 균형이죠. 근데 이 수요가 뭐 했다? 줄어들었거든요. 수요가 감소를 했는데 두 번째 Q2D가 얼마죠? 500에서 450이니까 줄었지. 수요가 그래서 감소한 건데 새로운 요 수요 곡선이 이동한 새로운 균형점 요거죠. 그럼 균형 가격은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럼 최초의 균형을 보면은 자, 최초의 균형군데 여러분 균형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수요량 얼마? 500-2P 수요량과 공급량 300. 공급량은 항상
같다. 공급은 지금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얼마죠? 2P는 여기 우변으로 가면 2P는 500에서 300을 빼면 얼마? 200. 양변을 얼마? 2로 나눠주면 여기 얼마죠? 100. 자, 그러면 최초의 균형이고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은 수요량은 얼마죠? 450-2P. 공급은 300. 공급은 변화가 없죠. 또 넘어가면은 우변 가면 2P는 450에서 300 빼니까 150.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75. 새로운 균형에서의 균형 가격은 75인데 그럼 100에서 75로 균형 가격 얼마만큼? 25만큼 하락을 했다. 1번 정답. 자, 여러분 이 계산 문제가 26회, 28회 출제를 했었죠. 비슷한데 하여튼 이 계산 문제를 잘 봐두시고 61번 보시면은 자,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져요. 자,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은 무슨 형태? 수직선. 자, 수직선 형태인데 수요 곡선은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균형인데 지금 문제에서 자, 밑줄 현재의 임대료 하에서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면 밑줄. 여러분 뭐뭐 한다면 요건 가정이죠. 뭐뭐 한다면 이게 가정인데 가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은 안 변해요. 그러면 그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R, P0 현재 요 P0 빨간 현재 요 빨간선 임대료 하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뭐죠?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수요량이고 공급은 이렇게 뭐죠? 수직선이니까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어요.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때 여러분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우리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예요. 그럼 지금 현재 P0 임대료에서 이렇게 초과 수요가 존재해요. 공급량은 50개, 수요량은 70개다. 그러면 초과 수요,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은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는 뭐다? 상승을 해요. 임대료는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면은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는 뭐 한다? 오릅니다.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는 상승을 하는데 균형, 거래량은 불변이에요. 1번 답하면 안 돼요. 균형 거래량은 불변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공급이 50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70개든 80개든 10,000개든 하여튼 거래는 공급 때는 50개밖에 안 돼. 공급이 고정됐으니까. 공급이 고정되면 균형 거래량은 불변이야. 우리 이제 수직선일 땐 예외잖아. 거래량은 불변. 항상 주의하셔야겠지. 자, 잠시 쉬고 경기 변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